그러다 갑자기 북군의 보병이 숨어있던 묘지 능선 돌담 위에서 몸을 일으켜 일제 사격하기 시작했다. 피켓 장군의 군대는 이 기습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산마루는 거대한 화염으로 뒤덮인 도살장이자 불타오르는 화산이 되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한 명을 제외하고 피켓 장군 휘하의 모든 지휘관이 쓰러졌다. 5천 명에 달하는 부하 중 5분의 4가 이미 쓰러진 다음이었다. 최후방 공격 부대를 이끌고 있던 아미스테드가 앞으로 뛰쳐나와 돌담을 뛰어넘고 자신의 칼끝에 모자를 꽂아 흔들며 소리쳤다. 저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군대는 아미스테드의 명령을 따랐다. 그들은 벽을 뛰어넘어 북군을 총검으로 찌르고 개머리판으로 적의 머리를 박살내고 묘지 능선에 남군의 깃발을 꽂았다. 깃발은 잠시 동안만 그 자리에서 휘날렸다.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남군의 절정기였다. 하지만 빛나고 영웅적이었던 피켓 장군의 돌격은 종말의 서막이었다. 리 장군은 실패했다. 리 장군은 북군을 돌파할 수 없었다. 리 장군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남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리 장군은 슬프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남부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사직서를 보내고 자기 대신 젊고 유능한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했다. 리 장군이 끔찍한 패배를 낳은 피켓 장군의 돌격을 다른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했다면 수도 없이 많은 책임자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몇몇 사당장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병대가 제 시간에 도착해서 보병의 공격을 지원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엉망이었다. 하지만 리 장군은 고상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 엉망진창으로 유혈이 낭자한 피켓 장군의 군대가 남군 진영으로 간신히 퇴각해 올 때 로버트 E. 리 장군은 혼자서 말을 타고 나가 일일이 이들을 맞이하며 숭고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자아비판을 스스로에게 퍼부었다. 이 모든 건 내 잘못이야. 그는 고백했다. 나라는 이 개인이 이 전투에서 진 거야. 역사상 이렇게 용기와 기회를 보이며 패배를 인정한 장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엘버트 하버드는 미국을 들썩이게 만든 독창적인 작가 중 하나이다. 그의 날카로운 문장들은 격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던 하버드는 그 적들을 오히려 친구로 바꿔놓고는 했다. 예를 들어 열에 바친 한 독자가 하버드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저런 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하버드를 이렇게 저렇게 불렀을 때 엘버트 하버드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제 생각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썼던 내용을 오늘 읽어보니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근처에 오시게 되면 같이 이 문제에 대해 탈탈 털어보기로 하죠. 굳은 악수를 보냅니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상대해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고 여령 있게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자. 솔직히 말해보자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럴 때는 빠르고 분명하게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자. 이 방법은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옹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다. 옛 속담을 기억하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 따라서 사람들을 당신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분명히 인정하라.